푸주랑 사가지고 내가 만들어 먹지. 쌤 이거 하죠 뭐. 근데 실망했어. 중대장은 실망했다 모두. 그냥 내가 만들어서 요거를 더 얼려서 꿀 뿌려 먹는 게 낫겠더라. 자, 조건방울 끝나고 뒤에 통계할 차례지. 그치? 조건방울 다 했잖아. 다 안 했나? 다 했어. 저번에 말 통계 확률 분야에서는 말뜻만 잘 알아도 돼. 말뜻만 잘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 계산할 거 뭐 그런 게 많지 않아. 일단 확률 변수가 뭘까?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뭐야? 경우야지. 경우에서가 확률 변수야. 여기 이름 말이 되게 어렵게 있었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로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 X는 X와 같이 나타낸다. 이게 확률 변수야. 이해했지? 아니요. 이거 왜 있다고 써는지 모르겠네. 확률 변수는 뭐냐면 니들이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지우개똥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 치자고. 지우개똥 바이러스를 접한 사람의 사망률을 알고 싶어. 그치? 그때 확률 변수를 뭐로 잡아야겠어? 뒤집는 숫자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지. 그치?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내가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고 싶어. 그때는 뭐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돼? 그치? 동전의 앞면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돼. 동전이 두 개 있어. 서로 다른 동전이야. 하나는 최다가 동전, 팔각형 동전으로 이렇게 그려야지. 하나가 동전이 있는데 얘네들이 앞면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내기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뭐뭐 있겠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앞면이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동전으로 하자. 그렇지? 앞면이 3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이런 게 표본 공간이야. 이렇게 쓴다면 잠깐만. 이게 확률 분포 표지. 그래서 앞면이 0개 나올 확률,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 한 개 나올 확률, 얘가 앞면인 게 2개, 얘가 앞면인 게 한 경우 있으니까 4분의 2. 얘는 이런 식으로. 그치? 확률 변수라는 건 뭐다? 원하는 거, 알고 싶은 거, 그지? 수치화할 필요가 있는 거. 예전에는 이걸 말로 다 했어.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률을 내기가 힘든 거야. 출생률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3살짜리, 얘 3살짜리가 언제 태어나고 5살짜리가 언제 태어나고 이렇게 하지. 태어난 사람의 숫자를 하나의 수치화해가지고 확률 변수로 쓴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도 이상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상이 무슨 뜻이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0.001과 0.002는 셀 수 없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다 셀 수 있어. 세는 거야. 그렇지? 이상 확률 변수가 뭐야? 이 이산이라는 말의 이산이 너네 이산가족 할 때 이산이랑 같은 한자야. 이산가족은 붙어있는 가족이야, 떨어져 있는 가족이야? 떨어져 있는 가족이야. 얘는 붙어있는 숫자야, 떨어져 있는 숫자야 하면 초등학생들은 붙어있어요, 1 다음에 2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배우고 허수라는 심연까지 들여다본 여러분들은 이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펼쳐져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이제 와서 1과 2가 붙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순진한 아이들이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과거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를 보면서 아 얘는 떨어져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초딩들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동전의 숫자 같은 거
단지 동전의 숫자만 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얘가 셀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셀 수 있지 않은데 이산항률 변수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보면 에너지라는 게 양자의 단위, 최소 단위 이상으로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잖아. 양자가 연속적으로 에너지나 질량이 연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양자라는 최소 단위에서 그 단위만큼, 그 단위의 개수만큼 늘어난단 말이야. 실제로 그거는 손으로 잴 수 있는 개수가 아니잖아. 양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게. 그런 것들을 보면 걔는 이산항률 변수다. 그리고 이번 이산항률 변수를 어떻게 함수로서 나타낸 것이 그게 뭐다? 이 함수란 게 뭔데? 이산항률 변수는 뭐와 뭐를 대응시킨 거야? 응? 이산항률 변수는 뭐와 뭐를 대응시킨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전에 동전 두께 0이지. 그러면 이 이산항률 변수는 저 함수는 저 확률 질량 함수라는 놈에다가 함수에다가 얘는 0을 넣으면 4분의 1이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에 1 넣으면 뭐가 나올까? 4분의 2가 나온다고. 2 넣으면 4분의 1이 나온다고. 즉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와 걔네들이 보여주는 실제 확률을 짝지어서 하나의 함수로 나타낸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긴 1이야. 여긴 0이야. 1이야. 2야. 여기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요런 게 무슨 함수다?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다. 질량이 뭔데? 이런 것도 말뜻을 잘 알면 이해가 돼. 왜 이런 건지. 질량이 뭔데? 질량은 너는 과학식은 무게 비슷하게 배우지. 근데 무게라는 거는 중력이 존재하는 행성 내지는 항성 위에서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질량이 있는 애를 갖다 놓으면 걔가 무게가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본질적으로 중력이라는 건 뭐랑 똑같아? 아인슈타인 이론에 나오잖아. 일반선대성 이론에 중력과 오는 같은 것이다. 가속도. 중력과 가속도는 같은 것이야. 지금 나는 가만히 서 있고 중력이 나를 밑으로 당기고 있어. 아주 무거운 힘이 나고 있어. 어때요? 무거운 있어. 내가 우주에 가서 좀 떠다니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발 밑에 발판을 만들어서 그 모양 그대로 우주선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우주선이 초당 9.8m/s 제곱씩, 그지? 초당 9.8m/s씩 점점점 빨라지는 가속 운동을 실시해. 어느 방향으로? 여기서 이 윗방향으로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 가속 운동을 해. 그럼 선생님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자연관점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밑으로 눌리는 것 같겠지. 그때 그 눌릴 때의 그 압박, 그 느낌이 중력과 다를까 같을까? 같다는 거야. 심지어 9.8m/s 제곱의 가속도지. 그게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거든. 그러면 나는 그냥 지구 위에 서 있는 거랑 똑같이 느끼는 거야 지금. 그 우주선에 타 있으면. 말하자면 인공 중력이 생기지. 근데 그건 나의 느낌만 그런 걸까? 그게 아니야. 일반 상승 이런 내용이 그거야. 가속도는 중력과 차이가 없다는 거야. 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구 중심과는. 그치? 왜냐면 중력이란 건 뭐니까? 공간이 휘어있는 정도거든. 절벽 끝에 있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공간이 이렇게 휘어있다면 우리는 절벽 끝으로 가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근데 절벽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동그랗게. 그치? 그럼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리로 가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게 3차원으로 펼쳐진 거야. 그럼 모든 방향에서 이 안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지. 그게 지구야. 우린 지금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건데 땅이 막고 있을 뿐이야. 맞아, 뭔 얘기라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질량이 질량이 있으면 무게가 있는 건 맞지만 질량과 무게가 같은 건 아니지. 그럼 질량은 뭔데? 물질이란 것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실 생활에서는 질량이라면 무게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아는 질량들은 전부 무게가 존재하니까. 근데 그거는 힉스 입자라는 애가 그 질량에다가 무게를 중력이라는 애를 이제 할당을 해서 그렇게 가능한 거고, 질량은 그냥 질량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고유의 본질적인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더 나아가서 질량이 있으면 우린 걔는 뭐라고 봐? 존재한다.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봐. 질량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다고 보거나 얘는 에너지라고 보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질량이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존재한다는 말이야. 질량과 존재는 일상적인 입장에서는 같다고 봐도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존재가 보존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E는 MC 스퀘어가 무슨 뜻이니? 나 이거 너무 통계하면서 너무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E는 MC 스퀘어가 무슨 뜻이야?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잖아. 여기에서 뭐가 태어났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 E는 MC 스퀘어가 무슨 뜻이야? 내가 좀 잘못 적었지? 미안. 대문자로 적으면 안 되는데. E는 MC 스퀘어가 뭐야? E는 에너지야. M은 질량이야. C는 광속이야. 광속이 어느 정도야? 초당 30만 킬로미터 정도야. 광속이라고. 초속 30만 킬로미터. 그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겠죠, 어쨌든. 잘 봐봐. 우라늄 원자 두 개를 부딪혔더니 둘이 붙어서, 그래서 뭐 우라늄에는 무슨 의미냐? 플루토늄 됐다 쳐. 플루토늄 되면 안 되는데. 쪼개졌어. 진짜 세게 부딪혔더니 쪼개졌어. 쪼개져서 하나는 우라늄 그대로인데 하나는 납이 됐어.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 뭐 수소 원자 뭐 이런 걸로 쪼개졌어요. 이렇게 둘이 부딪혔더니 이렇게 쪼개졌어. 얘는 그대로야. 일단 얘는 그대로야. 오케이, 얘 무게 재봤더니 똑같아. 질량 똑같아. 얘는 재봤더니 얘가 1이라고 치면 얘도 1이잖아. 1 더하기 1이니까 어쨌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얘네들이 부딪혀서 나온 이 조각들은 전부 뭐가 돼야 돼? 합쳤을 때 2가 돼야 되지. 돌멩이 두 개 있는데 둘이 부딪혀서 깨졌다고 쳐. 깨진 조각들 다 넣어서 무게 재보면 두 돌멩이 원래 무게랑 똑같아야 되잖아. 얘는 1인데 얘는 0.8이라고 치고 얘는 재보면 그럼 0.2가 돼야 되잖아. 이 이상이 0.1이야. 다 합쳐보니까 얼마가 나왔어? 부딪히기 전에 분명히 2였는데 1 더하기 1에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상식이잖아. 초딩들은 다 알잖아. 그런데 부딪히고 나서 보니까 질량이 줄어든 거야. 질량이라는 게 일상적인 용어는 뭐야? 존재야, 존재. 존재가 사라진 거야. 0.1만큼 사라진 존재는 어디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때 바뀔 때의 공식이 뭐냐면 0.1이면 무지하게 적은 질량이 사라졌지. 그런데 에너지는 너무 많이 나와. 그 질량 없어진 0.1에다 뭘 곱할 거니까? 광속의 제곱을 곱할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겠지. 우라늄이 1g 사라지면 1g 곱하기 30만의 제곱이 얼마나 커? 30만 곱하기 30만이면 얼마냐? 조가 넘어 벌써, 그치? 얼마나 커? 이게 원자폭탄이야. 어쨌든 질량이라는 게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와 등가라고 하긴 뭐한데 뭐와 대응되는
그냥 일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질량함수는 그래서 어떤 함수다? 얘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함수. 그렇지? 0이라는 존재가 얼마큼 있다. 1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확률이 이만큼 있다. 그렇지? 이게 확률 질량함수다.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은 이때 각각의 P1, P2, P3라고 하면 PI라고 하는 각각의 확률 질량함수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겠지. 1을 넘어서 0보다 적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지. 그치? 얘네들을 모두 합치면 뭐가 된다? 항상 1이 된다. 일어날 수 있는 놈들 모두 합치고 나면 1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P 예를 들어서 PX1 더하기 PX2 하면 얘 P1, P2 더한 거랑 똑같다. 그치? 다시 할게. 0 또는 1이 될 확률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네들을 확률 단계로 다 풀어도 된다고. 그치?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별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들을 게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딱딱 나와지는 게 아니지. 그치? 딱딱 나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확률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넓이라고 봐야 돼. 넓이. 확률이란 건 네모나게 생긴 사각형의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그물을 던졌어. 나은이가 어떤 그물을 던졌냐면 이 연못의 절반을 던진 그물을 으라차 하면서 던졌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연못의 고기들을 전부 잡을 확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렇지. 수없이 반복하면 2분의 1 정도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든 실험적으로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학으로 도식화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만든 게 뭐다? 그게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로 바뀌냐? 면적으로 바뀐다. 이 모든 면적은 얼마가 될 것인가? 1이 될 것인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왜 써? 특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단계까지의 특정한 단계까지의 어떤 연속적인 확률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키 같은 거 181이 선생님 키가 18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81과 182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무수한 중간 지점들이 있겠어요. 그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딱 잘라가지고 181.1, 181.2 하는 거는 편의상 그럴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뜻이지. 181에서 180까지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로 나타내고 이런 연속 확률 변수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존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 이 똑같은 부분 안에 예를 들어서 0에서 1, 1에서 2 사이에 얼마나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지로 나타내겠지. 조밀하냐, 조밀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용어가 밀도야. 그치?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밀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와 각각의 구간에 있어서의 그 확률을 짝지어 놓은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용어를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면적을 구하면 돼. 면적을 구하면 돼. 넓이를 구하면 돼. 이때 아래쪽은 취급해 안 해. 확률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라는 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준 확률에서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렇지? fx는 0보다 큰 영역, 이 위보다 0보다 큰 영역 위에서만 취급을 하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표본 공간 되는 건 어디에서 어디 투자까지 자르는 거야? 넓이가 충분가 될 때, 1이 될 때까지만 쓰는 거야, 자르는 거야. 반대로 옆으로 늘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표본 공간이 늘어나지. 너네 이런 거는 학교에서 잘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럼 실제로 잘 보면 선택지가 늘어났잖아. 연못에 그물을 찍는데 연못이 늘어났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확률은 줄어들 거 아니야. 전체 연못이 늘어나면,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게 내려가면서 넓이가 다시 얼마가 됐어? 1이 되겠지, 그렇지? 조사를 다시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말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합이 얼마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옆에 일단 A 문제 비슷한 거 먼저 해볼래? 했니? 했어? 안 해도 하는 게 좋지. 그러면 확률 진단함수의 성질 여기부터 봅시다. 유형 1번에 466번이냐? 466번 대표 문제부터 해보죠. 앞부분은 근데 진짜 문제 풀 게 없는데 이거를 빨리 하고 뒤를 할까? 앞부분 너무 쉬워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만한 건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이거잖아. 응? 유형 6번부터네. 맞나? 야, 그럼 차라리 여기 설명을 더 하자. 이산화탄 변수의 기대값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건 어떻게 구해? 이산화탄 변수의 기대값 기대값이 뭐야? 기대값이 왜 필요해? 이 이산화탄 변수의 기대값 평균 분산 이런 거, 기대값 분산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이게 제일 발달된 데가 어디야? 특정 국가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이게 도박하려면 도박. 이 판에 내가 끼어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못 끼어들면 손모가지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잘 보고 끼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하면 돈 벌겠다, 얘는 하면 돈 못 벌겠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뭐야? 기대값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동전 2개 있지? 그걸로 도박한다 치자고. 응? 동전 2개로 도박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값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치는 거야. 앞면이 나온 것만큼 100원 받기로 했어. 우리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0, 내가 받은 돈이 100, 200인 거지. 동전 2개 던져서 300원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px는 x하면 아까 봤던 4분의 1, 4분의 2, 4분의 얼마? 1이지. 그럼 얘 기대값 어떻게 구해? 각각의 확률 변수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곱해볼 때는 얼마? 4분의 1, 4분의 200, 4분의 200, 4분의 400이네. 결론은 얼마? 기대값이 얼마다? 100이다. 근데 이 게임 하려면 100원 내고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걸 100원을 딱 내고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다 하지만 100원을 내고 딱 이걸 한다 그러면 한 10,000번 하면 보통 어떻게 되겠어? 본전이겠지. 100원 내고 100원 다니까. 입장료가 200원이래. 이거 하고 싶으면 가은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저씨 우리 판 끼고 싶으면 우리 비싼데 우리 판 끼고 싶으면 200원 내고 들어오셔. 그래서 서연이가 매번 이 횟수마다 200원을 내고 게임을 해.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서연이의 매 1회당 평균적인 수익이 얼마였어? 100원.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서연이는 1회당 평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0원을 내고 어떤 데는 못 따고 어떤 데 따고 어떤 데는 100원 따고 어떤 데 200원 따고 이러겠지. 근데 그게 수없이 반복되면 서연이는 한 번 할 때마다 200원을 내고 100원을 가져가니까 매번 얼마가 손해야? 100원 손해보는 게임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지노가 희한한 게 돈을 벌잖아. 잃을 만도 한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카지노에 있는 게임들이 다들 이런 식이야. 참가하는데 돈을 얼마를 걸어야 하는 그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기대값을 따져서 기대값을 저보다 더 낮게 설정해. 그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기대값이 높은 쪽으로 내가 거는 게 도박사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 그지? 기대값이라는 거 그래서 이상의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확률 변수와 확률을 해서 내가 1회당 딸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세던 데서 시작하던 거야, 그지? 그래서 기대값이 100원인데 참가비가 200원이다. 그대는 나가면 돼, 안 돼? 그거는 그 도박장을 앉으면 돼, 안 돼? 딱 앉았는데 호구가 없어. 그럼 내가 호구인 거야. 그지? 손모가 날아가 버리는 겨.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구했잖아, 기대값을.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빼는 방법이 있어. 그게 원래 편차잖아. 그치?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빼서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지. 다시 실제로 해서 분산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 얘 빼기 얘는 마이너스 100이지. 제곱하니까 만이지. 4분의 만. 그치? 100이니까 여기 4분의 만. 0이니까 4분의 0. 그러니까 4분의 2만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원래 입장의 분산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된다. 우리가 이런 손순환 방법은 이제 많이 쓰지 않지?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그 충청도 재평에 있는 걔 누구요? 충청도 재평에 있는 그 방앗간집 셋째 아들 걔 이름이 뭐야? 충청도 재평에 있는 방앗간집 셋째 아들 이름 뭐였어? 혁재야. 혁재랑 이름 비슷한 돌림자 같은데. 혁재가 무슨 혁재지? 아니. 진. 아니 너 성이 진혁재지. 네. 그러니까 충청도 재평에 있는 얘 친척 중에 진 무슨 재가 있다니까. 충청도 재평에 있는 방앗간집 셋째 아들내미 이름이 평재야, 평재. 저 아저씨가 무슨 쌉소리를 하나 싶지. 내가 왜 그러는 그런 게 있는 재평 평재. 혹시 알아? 너네가 나중에 충북 재평에 사는 형제 씨랑 결혼이라도 하게 될지, 사귀게 될지, 이혼도 하게 될지 알아? 어디에 사는 누구 알아? 재평 평제가 알아. 재평 평제가 무엇이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외우라고. 제곱의 평균, 그지? 제곱의 평균은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10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2.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면 이거지.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그지? 빼기 뭐해라? 원래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우리는 분산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사는 누구를 기억하라? 형제네 친척 형님이야. 재평에 사시는 형제씨. 자, 그렇게 놓다가 만나면 얘기해줘. 표준 분자는 당연히 이렇게 구할 분자는 어떻게? 루트에 나오고 끝나는 문제지. 그 다음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평균이 뭐니? 평균이라는 거 우리가 왜 써? 우리가 대표값 중에 대표값 세 가지 배웠지. 이렇게 보면 못 알아보나? 가은아 이게 뭐야 이미? 이게 평균이야. 이게 통치의 수단으로서 많이 쓰여서 평균이 미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 메디아는 뭐야? 모드는
얘 프랑스어거든. 모든 프랑스어에서 왔는데 얘랑 어원이 똑같아. 프랑스어로는 얘랑 스펠링이 똑같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다르게 하는 거야. 무드가 뭐야? 분위기. 남자친구랑 100일 맞아가지고 이벤트 하러 딱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잠깐 기다려 하더니 돌핀 숏팬츠랑 다리털 숭숭한 상태로 여기는 난닝구 입고 딱 나오면 벌써 무드가 망쳐졌어 안 망쳐졌어? 망쳤잖아 그치? 보고 싶지 않잖아 다시는 그 돌핀 팬츠를. 그런 것처럼 무드라는 건 뭐야? 분위기지. 뭐 먹을래? 하는데 마라탕이요 하는데 전 탕후루요 하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탕후루를 먹으러 갈 거야? 마라탕 먹으러 가야지. 트래비드 왔으면 따라야지. 모두가 분위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모두라는 거지. 메디아는 말 그대로 매드가 가운데라는 뜻이야. 믿는 수단 방법이라고 해서 평균이라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얘네 셋 다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메디아라는 단어가 변형돼서 다 이렇게 나온 거야. 중앙값이 가운데라 그랬지. 근데 사실 민도 메디아가 변형돼서 나왔어. 언젠가 그 전 시점에서. 프랑스에 모두 무드 있지. 얘도 사실 메디아가 어원이야. 그래서 어쨌든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찾기 위한 거다. 사실은 평균이라는 놈은 가운데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어. 애초에 그 탄생부터가. 평균이라는 놈은 가운데를 찾기 위한 노력이야. 두 개가 있을 때 가운데가 어딘지는 명확해. 4와 6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이 3과 7이 있다면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봤더니 가운데가 5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두 개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 가운데를 우리가 얻지 않느냐 라는 것도 해보니까 4개를 전부 다 합쳐서 가운데가 어딜까요? 가운데가 어딜까요? 해봤더니 역시 오네. 어쨌든 가운데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야. 실질적인 가운데는 어떤지 몰라도 그치? 최대한 가운데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자를 센티미터를 써야 되는데 인치를 썼다네. 인치를 써서 야 이걸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다가 두 배씩 다 곱하기로 했어. 2.2mm 정도가 2cm가 1인치잖아. 2.2, 2.3 이 정도 되거든. 1인치가 전부 다 2를 곱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됐냐면 3에서 2를 곱하면 6, 3에서 2를 곱하면 14가 됐어. 그럴 때 평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당연한 얘기지만 평균도 2배가 되는 거야. 그치? 자료들이 여기 있다가 얘네들은 전부 다 A라는 곱을 곱하면 기존의 평균 M에서 A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료들이 전부 통째로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B만큼 옮겨갔어. 그럼 3만큼 모든 자료가 오른쪽으로 요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평균도 어떻게 됐어? 가운데를 찾으려는 노력이 그 가운데라는 놈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동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 곱한 것과 더한 것과 뺀 것에 대한 모든 방향들이 평균에서는 이뤄진다 안 이뤄진다? 이뤄진다는 거야. 그치? AX 플러스 B의 평균은 X의 평균인 M에서 A를 곱하고 B를 더한 AM 플러스 B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지? 평균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에 대한 동일한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그 양을 반영한다는 거. 기존 평균에다가 곱하고 더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평균 바꿀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분산은 어떨까? 분산은 우리가 뭘 보기 위한 자료야? 흩어진 정도를 보기 위한 정도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 2, 1, 3, 5라고 치자.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를 대충 보니까 1과 3은 이만큼 떨어졌는데 3과 5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아 얘는 흩어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분산 구하기 전에 보면 그지? 근데 누가 이거 자료 잘못됐는데? 나 2배씩 곱해버려 이런 거야. 곱해볼게요.
2와 6과 10이 됐어. 간격이 어떻게 보이니까 얘가 돼. 아하.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곱하면 그 곱한 만큼 간격도 뻥튀기 될 거라는 걸 예상이 가능하지,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야, 이 자를 너 0cm부터 자야지 1cm부터 재면 어떻게 해? 이런 거야. 그럼 1씩 빼줘야겠지. 0, 2, 4가 되겠네. 가나 이때의 간격은 얼마야? 두 자리. 차이가 있어. 자료가 그대로인데 앞뒤만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간격의 차이가 나진 않겠지. 분산이라는 놈은 잘 보면 우리가 이 자료의 간격을 어떤 형태로 구한 것이냐. 제곱의 형태로 구한 거야. 그치? 실제로 자료들 간의 관계가 편차라는 게 그거잖아. 자료값 빼기 평균이잖아. 이게 자료와 평균의 거리잖아. 그놈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그게 분산이었잖아. 그지? 그지? 분산의 의미가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떨어진 정도를 제곱한 다음 평균 낸 거라고. 얘는 우리가 떨어진 정도가 평균적으로 사례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해서 아 얘는 떨어진 부분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실제로 얘는 분산이 얼마나 돼? 분산이 대충 16 나올 거야. 제곱으로 반영이 된다고 떨어진 정도가 분산에서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래 ax 플러스 b라는 놈이 원래의 x의 분산이 있었다면, 그치? 걔한테서 더하고 빼는 거는 그 분산으로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오로지 무엇만이 반영될 것인가? 곱한 것만이. 곱한 것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얘는 제곱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지? 이 제곱을 두고 루트로 씌운 것이 바로 시그마이니까 얘는 어떻게? 원래의 표준 편차에다가 얘만 곱하면 된다. 한 플러스 형태로. 그지? 그거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다야, 내용은. 예를 들어 460번 간단하게 해볼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을 때 이랬어. 그러면 원래 표는 내가 간단하게 해줄게. 복잡하게 시간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처음 적을 때 3분의 1을 다 적을 나 같으면 처음 문제 보자마자 얘 6분의 2라고 적을 것 같아. 분모 다 통일시키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전부 다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해서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국부터 구해보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6이니까 6분의 1, 2, 6이면 얼마니? 6분의 10인가? 6분의 9인가? 6분의 9네, 그치? 1, 2, 6이니까 6분의 9 맞지? 그럼 6분의 9에다가 5 곱하면 2 곱하고, 그치? 6분의 18. 그러다 3 더하면 6분의 36 되네. 맞니? 어려울 거 없지 뭐. 그치? 왜? 계산 틀렸어? 두 번째. 자, 이런 분산 3포도에 따라서 3포도에 관해서는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치? 오로지 원래 분산에다 뭐만 곱해주면 된다? 36 곱해야 돼, 그치? 분산에 반영되는 것은 제곱으로 반영되는 거야, 항상. 표준 편차로 반영되는 그대로 그렇게 적합하면 되겠죠. 분산부터 구해볼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평균이
6분의 얼마였어? 4였나? 하여간 그거니까 이렇게 빼고 시작하면 되지? 아이 누굴 기억해야겠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읍내에 있는 제비다방에서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왼쪽에 빨간색 손수건을 접어서 넣어놓고 오른손에 장비를 들고 있는 앞머리가 훤하신 우리 혁재의 친척 어르신 어디에 사는 누구셔? 제평에 사시는 형제님 기억해야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실제 제평에 사는 형제님과 만나면 주선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지? 제평에 사는 형제님을 기억하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뭐의 평균으로부터? 제곱의 평균으로부터 뭐를 빼라? 평균의 제곱을 빼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곱의 평균 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요거 제곱만 하면 돼요. 1, 4 그치? 평균 내보니까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8이네. 6분의 얼마니 가나? 6분의 3. 평균 너네 까먹었을 것 같은데 평균 아까 얼마였어? 가연이가 한 번 더. 6분의 얼마? 6분의 1, 2, 3이 6입니다. 6분의 아까 얼마니? 9 맞니? 3이 6, 3이 1, 6이 1이니까 맞네. 6분의 9. 근데 그놈을 제곱하니까 36분의 얘를 고쳐줄 거야. 36분의 얼마로 고쳐줘? 6, 22, 6, 38 하면 되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랬더니 얘는 36분의 얼마 나오니? 57 아니야? 아직 30분 남았잖아. 공부 좀 더 하다가 저래. 그렇게 공부가 싫어? 내가 버릴 거야? 의미 없이? 뭐라고? 어떻게 같은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정서적으로 아주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정황이 무서운 놈. 사람도 알아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부가적인 거야. 여기까지 보면 다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 너는 유형행 다 한 거야?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왜 돌아왔어? 의리 없이 가놓고 왜 돌아왔어? 이제 와서 우리가 너를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돌아왔어? 솔직히 말해. 양식집에서 왔어요. 그래? 공부하다 가. 일단 유형행도 싹 풀어 그러면. 그거 필요해. 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잘 쫙쫙 해야 돼. 너 안 했어? 가은이? 뭐라고? 책을 안 가져왔어? 바지런히 하면